과연 법원은 왜 정유라의 영장을 기각했던 걸까요? 그러면 정유라를 보내준 덴마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에 관한 새로운 뉴스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정유라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정유라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80여 차례 재판을 겪으면서 상당히 재판에 노련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씨의 3단 변신, 그 세 번째 변신 모습을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의 3단 변신 함께 보시죠. 한웅재 검사 웃지 말라. 이건 판사님의 발언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발언입니다. 부장검사에게도 웃지 말라 당시. 최순실 씨가 상당히 여유로워졌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주눅 들다가 호통치다가 이제는 직설까지 최순실 씨의 3단 변신 내용입니다. 먼저 상황 1. 지난달 4일 이한선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직접 신문하게 이르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특검에서는 제 딸 특례 입학 대가로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학교 사업을 이대화하려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증인 좀 말해보세요. 이화여대에 제 딸이 가 있는지도 몰랐지요? 라고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합니다. 이 내용을 듣던 검사가 사실관계만 물으시라 라고 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최순실 씨가 아니요, 제가 물을게요. 검찰 기다리세요. 신문을 마친 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듯 상당히 최순실 씨가 노련하게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지난달 30일 증인 한국마사회의 안계명 본부장도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도 문지석 검사님께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몰고 가는데요. 증인, 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최소원인데요. 라고 하자 증인이 급기야 신문에서만 봤고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본 적 없다라는 증언까지 이끌어냅니다. 김세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이 같은 호통 모드에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만 답하면 됩니다. 라고 제지를 하자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5월 29일 급기야 한웅재 부장검사에게 검사님 저 말하는데 웃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소영 위원님, 이 정도면요 상당히 노련한 변호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사 웃지 마라. 재판관님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공판을 70회 정도 출석을 했다고 하죠. 우리말에 옛말에 서당께 몇 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는데 재판도 70회 정도 출석하면 그 재판의 절차와 어떻게 신문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변호인이 신문이나 이런 것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는 일단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다. 적응력이 상당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황을 굉장히 주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효과를 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고영태한테 개명하려다가 마약 정권 나와서 못했지? 라고 이제 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한방이거든요. 검찰 관계자 제가 취재해보니까 그때 솔직히 뜨끔했대요. 아이고, 허를 찔렸구나. 그래서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태블릿 PC를 이렇게 가져온 곳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를 사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최순실의 성격이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주도하게 된 것이 이런 최순실의 독특한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는 증인의 증언까지 최순실이 이끌어낸 셈인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처음에 검찰에 출석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이 보고 있는데 안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그러다가 지난 1월 25일 최순실 씨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전히 몇만 기회했다 그러고 이쪽에도 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모습을 지켜보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한 말 했다고 하는데, 아니, 박윤진 의원님, 재판 받아보셔서 알잖아요. 민주화운동에서. 재판할 때 사실 웃으면 안 되긴 해요. 예, 제가 94년에 그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너무 준엄한 표정으로 두 개의 뭘 동조하고 쭉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나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 왜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던 것 같던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식 웃었는데 재판정 전체가 일순간 쌀을 내지더니 판사가 왜 웃냐고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딱 변호인을 봤더니 변호인도 웃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엄숙한 상황에서 검사가 웃으면 안 되죠. 사실. 한웅재 부장검사가. 아무리 자기가 이제 검사고 이러지만 그 재판정에서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검사든 판사든 변호인이든 아니면 피고인이든 간에 증인이든 간에 웃거나 이러면서 그 전체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보면 최순실 씨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방어권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재판정이 아니니까 실소를 금치 못하죠. 그렇죠. 본인 때문에 겪어진 이 상황, 본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옳다, 자기 방어를 열심히 한다라고만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쓴웃음을 짓지 않고 어떻게 저걸 지켜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3단 변신에 이른바 썩소를 날 수밖에 없다라고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정유라 씨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